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에폭심의 천재들 TV입니다.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3달 동안 준비를 하고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프랑스 길을 800km를 33일 동안 완주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가 인천공항을 따로 출발해서 두골공항에서 만나고 바이온을 거쳐 프랑스 순례길 출발지인 생장에 도착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배낭여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골공항에서 바이온까지 한 780km 정도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바이온에서 생장행으로 그 거리는 28km 정도 됩니다. 먼저 두골공항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바이온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 두골공항까지 가는 항공편은 대개 부킹닷컴이나 스카이스캐너닷컴, 네이버 항공권이나 인터파크, 구글 플라이트 등을 두루 서핑해서 손품을 팔아야 할인표나 좋은 가격의 항공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국내 항공사에 축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아내는 대한항공을 타고 출국하기로 양해했습니다. 결국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여 파리 두골공항에서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 항공기를 탈 때 스마트폰과 충전기, 이어폰 등은 몸에 지니고 탑승하여 항공기 안에서 충전하여야 휴대폰이 졸도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3시간 후 파리 두골공항 제1터미널에 현지 시간 오후 5시 3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후에 대한항공을 타고 도착 예정인 아내를 마중하기 위해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제2터미널로 갔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은 저는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 아내는 제2터미널에 내렸기 때문에 제1터미널에서 공항 셔틀 트레인을 타고 제2터미널로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이별을 한 지 15시간 만에 상봉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사람처럼 사랑이 넘치는 긴 포옹을 했습니다. 길어봤자 3초에 불과하지만 만남의 기쁨은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골공항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비상사태라도 생기면 비행기 안에서 유심칩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고 맙니다. 다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골공항에서 만남의 기쁨을 접어두고 배낭을 메고 바이온으로 가는 심야버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대부분 순례객들은 두골공항이나 파리 몽파르나스역까지 대제배를 타고 바이온까지 간 다음에 일반 기차로 환승해서 순례길의 출발지인 생장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평생 국적기만 애용하는 대한민국 애국자들을 프랑스 정부나 철도에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아 우리 국적기 도착과 대제배 운행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골공항에서 파리 도심에 있는 몽파르나스역까지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그 이동수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 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여행이 처음인 은퇴자들은 파리에서 며칠간 관광을 한 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두세 번 파리 여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투숙하지 않고 곧장 바이온으로 갈 생각을 한 것이죠. 아시겠지만 파리로 이동하여 호텔에서 하룻밤을 먹고 자고 하면은 최하 30만 원이 들고 이튿날 오전에 떼제베 고속버스보다 2배 이상의 요금을 받습니다. 떼제베를 타고 바이온으로 이동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인터넷을 섭렵한 결과 드골공항에서 바이온까지 운행하는 심야 플릭스버스를 찾아냈고 플릭스버스 홈페이지에서 그 티켓을 7250원에 예매하고 승차표를 휴대폰에 스크린샷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드골공항에서 저는 바이온으로 가는 심야버스를 타는 플릭스버스 터미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공항 안내센터에서 지도에다 경로를 표시해 주었기 때문에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1터미널이고 그다음에 이 일대가 제2터미널입니다. 여기가 제3터미널입니다. 플릭스버스 터미널의 위치는 터미널 1에서 시작해서 3터미널 가는 입구쯤에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오시면은 3터미널로 가는 중간이 되겠습니다. 심야버스 출발 시간은 9시 30분이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주문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 슈퍼에서 햄버거 세트를 사서 버스 정류장 긴 벤치에 앉아서 꾸역꾸역 먹어치웠습니다. 심야 고속버스를 11시간 이상 타고 바이온으로 가는 것은 고역이긴 하지만 순례길이란 약간은 험난해야 하는 것이 제격이라고 자의했습니다. 일찍이 55년 전 미 소년 시절 남녘땅에서 언행열차를 타고 상경한 경험의 소유자, 춥고 배고팠던 지긋지긋한 추억, 나이 50대 후반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유가수 폭포로 가는 장거리 버스를 장장 18시간이나 탔던 용감무식한 경험의 소유자인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장거리 심야버스는 간이 침대처럼 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참을만 했는데 바이온행 심야버스는 우리나라 우등 고속버스 정도 되는 공간에서 11시간 이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일생을 참는 연습을 참 많이 하고 살아온 덕분에 그러려니 했지요. 그래도 맨 앞자리에 앉아 다리를 펼 수도 있고 손바닥만한 테이블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칠흑같은 밤을 뚫고 달리는 기분은 별로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시키지도 않는 일,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지 감독관 노릇을 서너 시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고속버스는 3시간에 한 번씩 엔진을 쉬게 했는데 휴식하는 동안 슈퍼마켓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면서 지루함을 덜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휴게소에서 사 마신 음료 때문에 차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깨끗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발 후 8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는 프랑스 어느 도시에선가 근무교대를 하고 떠났습니다. 날이 새자 시내 도로에 출근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1차선에는 일반 차량이, 2차선에는 버스와 자전거 전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탄 버스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때문에 속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화장실 욕구가 강렬해짐을 느끼는 순간 황망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2장 바이온을 조마간산하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프랑스 남서쪽 지방의 풍경에 눈길을 주다 말다 하다 보니 어느덧 오전 9시쯤 바이온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려 배낭을 메고 운하 같은 니브 강변을 따라 15분 정도 걸어서 바이온역으로 갔습니다. 바이온역 청사 게시판에서 생장 가는 열차 시간을 체크해보니 당장 타고 가는 기차는 없었고 가장 가까운 열차가 14시 35분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바이온 역사입니다. 화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바이온에서 생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산 것이죠. 바이온역에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내가 들어온 비서 휴대폰 통역 앱을 불러냈습니다. 구글 통역 앱을 찾아서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창을 열고 질문은 한글로 작성하되 지명은 알파벳으로 써서 바이온에서 성장 피에드 드 보르테로 가는 2시 35분 기차표 2장을 주세요라고 문장을 쳤더니 곧바로 휴대폰 오른쪽 화면에 불어로 번역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휴대폰 문장을 영무원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여권과 신용카드를 내밀고 기차표 2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요금은 20유로였습니다. 그 결과 바이온에서 4시간 정도 체제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 배가 고파 아침 식사를 하려고 방 건너 식당가를 기웃거렸지만 식당마다 12시에 식당을 오픈한다고 출입구에 붙여놓고 아침 대한민국의 VIP 고객을 외면하였습니다. 별 수가 없어서 조마간산이라도 바이온 시내 관광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온역에서 100여 미터 직진하여 빨간 다리를 건너가자 황량한 광장에 바이온의 수호신처럼 교황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십자가 지팡이가 마치 창공으로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온시는 21.68 평방킬로미터로 인구는 46,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도시인 바이온에 있는 대성당은 엄청 크고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열 12시가 되어 해변에 있는 식당으로 향해 가면서 구글맵에서 추천하는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맛집 식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10m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차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그 맛집 식당을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에 들어갔지만 프랑스식 식사를 주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없어서 구글 렌즈로 오늘의 메뉴를 조준했더니 기괴한 음식 이름과 가격, 재료와 요리 방법을 번역해 주어서 음식의 속성을 약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내 비서인 구글 렌즈 앱이 찌질하게 번역한 식당 메뉴표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번역이 아니고 50%는 구글 앱이 50%는 7학년 2반 학생인 제가 톡밥을 굴려서 오늘의 메뉴가 아닌 오징어구이, 삶은 돼지 양육, 동파육 비슷한 음식이었습니다. 송어튀김을 시켰고
포도주는 공짜로 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식 요리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얼떨결에 두 사람의 식비가 5만 원을 넘는 고급 식사를 한 셈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식 식사 인증샷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식당과 인근에 있는 바이온 체육공원을 경보하듯이 한 바퀴 돌고 바이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이온 체육공원에 있는 풍경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1시 30분쯤 바이온역으로 되돌아보니 역사 내부 전광판에 불어와 영어로 공시가 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노조 파업 때문에 바이온행 기차가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대신에 바이온역 광장 왼쪽 주차장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리무진을 타면 생장으로 모셔다 준다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버스 앞 유리창에 SNCF라는 명찰을 달고 리무진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생장으로 가는 여행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배낭을 차 밑에 있는 화물칸에 쑤셔 넣고 버스에 올라타자 버스는 생장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티아고 프랑스 순례길 출발지 생장에서 하룻밤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